안녕하십니까. 제14주차 비대면 수업 특수교학개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3장 가족 지원과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장애아동 부모교육의 의의,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조기 특수교육, 전환교육 등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부모교육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장애아동 부모 역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교육 장면에서 인간 본질에 기초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을 특별한 개인으로 환원시켜버리면 곤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생각해 봤을 때 장애아동 부모 교육 역시 보편적인 부모 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인간 또 어린이로 먼저 인식하지 않고 드러난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혹은 장애 자녀로만 바라보고 어떤 특별한 양육 방법을 구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장애아동 부모 교육에 참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형식의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런 형식이 지배적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일선학교에서도 정해진 시간만큼의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전문가의 협력 관계입니다. 먼저 부모와 전문가의 협력 관계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같은데요. 치료 중심 전문가의 조언은 장애아동 부모에게 많은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주게 되어 장애아동 부모의 교육이 과도하게 치료적 관점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전문가에게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해법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복용과 관계된 각종 치료 효과성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당사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완화라는 목적 아래 치료 중심으로 흘러가 버릴 때 우리가 아동의 성장기에 있어서 당연하게 제공돼야 할 중요한 환경, 또래 집단, 다양한 경험 등을 간과하고 싶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취향, 재능, 소질, 가능성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대해 나가는 작은 실천의 맥락에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교사 및 특수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장애아동 부모 교육이 사회통합 과정의 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장애아동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나 이와 관련된 교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 어떤 훈계나 일반적인 양육 지침 전달의 느낌이 강한 부모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동정 및 시혜적 태도로 인해서 장애아동 부모 교육이 오히려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장애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되며 동등한 인격자로서의 건강한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 스스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는 것은 건강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교사 역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를 살펴보면요. 먼저 장애아동 부모의 심적 혼란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는 그저 자식으로 장애아동을 받아들이지만 장애 부모의 심리적 혼란기 역시 현실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기대했던 혹은 경험했던 바와는 다른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인간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두려움이나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가 있으면, 즉 장애아동 부모는 당연히 인생이 슬플 것이며 따라서 타인이 누리는 일상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 자체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적 기대는 단순히 일방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자녀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내용 기대가 양육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사회 부적절한 시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 든 교사 든 자녀나 학생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나의 꿈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등의 어떤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반응 수용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디자인할 권리가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회적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관계, 자기 반영 속에서 마음이 자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은 크게 보면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나눌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 안에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나눠지고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는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자 합니다. 장애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치료 지원의 제공 방법으로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치료사를 배정하여 지원하고 외부 관련 기관과 계약이 있어서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학교 방문을 제공합니다. 국가지정 바우처 제공기관과 계약 시에 외부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치료 지원 서비스 인정 제공 인력에 의한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입니다.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방법,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다음은 두 번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세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게 한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 이에는 이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혁신 서비스로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장애로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0에서 18세 이하 중에서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수업 제공의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통합학급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플로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이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활동 지원, 장애 가족 양육 지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에 도움을 받으며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게 되고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하게 되며 또한 이제 기타 특수교육, 심리운동 재활 주의의 수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이용 등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기 특수교육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기 특수교육은 출생 후 영유아기부터 8세 취학 전후까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을 의미합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그 대상. 조기 특수교육 필성을 살펴보면 영아기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의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기 교육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촉진과 함께 2차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보면은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도 현재 보이는 발달 수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특수교육과 질적인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잠재적인 최대 발달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환경의 경험은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특수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자 합니다. 조기 특수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 가족과 가정은 중요한 양육 환경이며 관계 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고 관찰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동이 보다 독립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발달적으로 진전된 상황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조기 중재 특수교육의 활동 자체가 동기 유발적이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조기 특수교육의 적격성 판단을 살펴보자 합니다. 최근에 장애 적격성 판정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발달지체 개념 도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달에 있어서 일탈적 특성이나 지체를 보이는 아동, 특정 장애나 식별된 문제를 지니기도 하고 지니지도 않기도 합니다. 현장에 사용되는 발달지체 판별 기준으로서는 기능의 백분율, 두 가지 이상의 발달령에서 25%의 지체를 보이고 표준편차상의 이탈은 두 가지 이상의 발달령에서 표준편차 -1 이상에 위치하며 규준 발달 연령의 지체는 두 가지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6개월의 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 연령 및 학년에 비해서 지체된 정도이므로 교사의 경우에는 판정이 용이하다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복지카드 등록을 규정하고 장애 영유아의 진단 판정에서 장애 범주형이 주요 원칙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 전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때 복지카드 대신에 의사진단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발달지체 개념의 적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의 조기 특수교육 지원 체계입니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유아의 개별 요구에 따라서 발달을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예컨대 물리치료, 장갑치료를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적절한 교수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특수교육 과정에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합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일반 유아를 위한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합니다.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합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해서 교육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표준 보육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의무교육 명시로 0에서 2세 영아의 조기 특수교육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표준 보육과정은 0에서 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에서 5세 보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에서 5세 누리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0에서 2세 장애 영아의 경우 표준 보육과정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보육계획안을 연간 및 월간 보육계획안과 연계성 있게 수립하고 장애 특성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일과 중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전환교육입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시면 전환교육이란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을 이동해가는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결과 중심 모형으로서 협력체계를 통해서 고안된 장애를 돕는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라고 개념 정의 지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환교육이라는 것은 그 원리면에서 학년기 전후기 공교육에서부터 모든 고등교육은 전환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고등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부차적이나 보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선호도, 필요, 능력, 취미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모든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에 관련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환 교육은 반드시 학생을 포함한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의 구성력을 살펴보면 행정관리 요소로서 행정과 프로그램 제공자, 가족이 함께 문서화된 동의서를 작성하고요. 서로 간의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위해서 공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자, 행정가, 가족은 전환을 계획하고 준비할 적절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제공자 관련 요소로서 수업 제공자는 동의된 전환 절차들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모든 제공자의 임무, 역할, 책임,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수업 제공자는 전환을 계획할 때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서로 정보를 나누게 되며 학생이 이동할 기관의 관리자는 전환을 위해서 교사나 다른 학생을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가족 관련 요소는 프로그램 관련자는 가능한 빨리 가족에게 예상되는 전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족이 직접 전환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교육의 영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증진, 여가 동아리 활동, 고용의 기회, 직업훈련 진로, 자기주장 자기결정,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 독립생활 일상생활, 자기관리 책임, 직업평가, 지역사회 참여 평생교육 증진, 재정수입 금전관리, 관계성 사회적 기술 수정 이동으로 그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 교육의 모형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컬러의 전환 프로그램 분류 모형과 외만과 크레겔과 바커스의 중등학교 직업 프로그램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학생 중심 계획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학생 참여 계획을 전략을 내세웁니다. 학생 개발 측면에 보면은 생활기술 교수, 직업기술 교수, 진로 및 직업 교과과정, 구조화된 일 경험, 평가, 도움 지원, 이런 내용들을 개발하게 되고 각 기관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협동적인 구조,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이 있게 되며 프로그램 구조 및 속성 측면에 보면은 프로그램 철학, 정책, 전략적 계획, 프로그램 평가, 지원 배분,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선행을 합니다. 다음은 부모 가족 참여로서 부모 가족 훈련, 부모 가족 참여, 부모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 보는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업교육 및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같은데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로 상담은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요. 직업평가는 중학교 2학년, 직업적성평가, 직업능력평가, 직업태도평가, 그 다음에 직업교육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년까지입니다. 개별화 전환 계획 수립 적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 실습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전환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사회 진출 여부 및 지원 정도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은 고등학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배치가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추수지를 통해서 직장 적응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